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 토론하려고 합니다. 각설하고 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현주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아마 오늘 오전 발표 보고 국민들 중에는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님은 어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하고 청와대에서 좀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리 좀 빗뜸을 받으셨습니까? 뭐 저한테까지 연락 안 해주죠.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신가 봐. 뭐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그게 바로 그저께였나요? 문창극 그 지명자 사퇴. 그제죠, 그제. 예, 사퇴한 것 때문에 좀 너무 실망스러워서 예.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되든. 예. 이 의원님 오늘 발표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사실 그 전에 농담으로요. 정말 농담으로 그런 예.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대로 계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근데 그건 완전히 진짜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멘붕이 좀 왔습니다. 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 네. 무슨 메시지인가요, 김 의원님? 근데요.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일 이번 인사의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굴까? 누구 같습니까? 유임이에요? 네. 유임의 피해자? 네.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인데. 누굴까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예봉을 피하려면 먼저 저처럼 물으면 되더라고요. 바로 본인 정홍원 총리 겁니다. 정홍원 총리가요? 네. 지금 사실 그것도 하고 싶으시겠어요. 예. 그죠? 2달 전에 그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그렇게 사의 표명하고 떠날 날만 짐 다 싸놓고 떠날 날만 기다렸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마 또 고사 몇 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도 또 이렇게 뭐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짐 풀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글쎄 뭐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국정 공백을 메꿔 나가고자 하는 참 고육책이다. 근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잘 찾아보면 훌륭한 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현주 의원 같은 분만 야당 의원에 계시면 네. 잘 찾아서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오기만 해봐라, 뭐 어떻게 하겠다 하고서 아주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가 그렇게 없겠습니까? 또 거론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언론상에 이렇게 거론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제가 굳이 실명을 거론 안 하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왜 이렇게 국무총리 처음에 이렇게 새로 임명을 하시고 할 때 그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그런 어떤 적폐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또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국가 개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사를 임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사실 너무 문제가 많이 드러났죠.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사임하기로 하셨던 분을 결국 임명을 하셨다. 그것은 인재풀이 너무 협소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그 인재풀이라는 게 객관적으로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그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웬만하면 좀 믿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좀 너무 폐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증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사상도 검증하고 사생활도 검증하고 아까 거론되는 분이 몇 분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막상 그 검증의 도마 위에 오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글쎄, 있지 꼭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거론되셨던 분들 중에 또 본인이 언론상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아, 분도 자신 분명히 있다라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마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 끝에 이렇게 예. 뭐 믿을 수 없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떤 분인가요? 네. 어떤 분인가요?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 예. 거론이 좀 되셨는데 예. 그분 뭐 대권에 좀 야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총리가 되셨다 이러면 대통령이 혹시 잘못하거나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또 각을 세우면서 또 다음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로서 이제 각을 세울 텐데 그거 그냥 참기가 쉽지 않겠죠. 그 김문수 지사가 30일까지 임기니까 아직 현 지사인데 김문수 지사를 총리로 했으면 또 김문수 지사 아니더라도 정치인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에 별로 답변할 마음이 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창극 씨는 저렇게 됐고 예. 또 정홍원 씨 유임됐는데 뭐 또 다른 분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가정에 의한 거는 뭐 부질없는 것 같고요. 다 지나간 일 가지고 그런 것 같고 김문수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수 총리. 계속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오늘 이 주제 그래 지금 뭐 온 세상이 시끄러운 총리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주제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더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가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문창극 그 사태에 대해서. 사투에 대해서 네. 그 얘기도 좀 1년에 이따 해보죠. 불만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 이현주 의원보다 제가 하는 게 더 가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만약에 그 총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치인 총리가 지명됐으면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잘 그냥 뭐 잘 통과시켜 줬을까요?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어떤 분이든 후보에 올랐으면 당연히 검증을 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잘 보는 것이 저희의 또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잠깐만요. 예, 제 얘기 좀 저 김문수 지사를 뭐 제가 좋은 분이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 말고도 또 예를 들어서요 뭐 한강호 뭐 국민통합위원장도 거론이 되셨고 또 그 외에도 또 더 크게 보면 뭐 요즘에 또 연정이 또 대세인데 뭐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그 다른 성향 혹은 이렇게 더 국민 통합에 걸맞는 사람을 이렇게 과감하게 기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분이라면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질문만 좀 하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의원님? 지금 뭐 검증하고 이번엔 이제 이 의원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검증할 수 있고 뭐 또 야당에서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문창극 후보가 만약에 올라오면 세상에서 가장 포악한 언어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짧게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언론 인터뷰. 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일일이 그거 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요. 어쨌든 간에 문창극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검증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하신 거죠. 네. 그건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법사위에 괜히 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냥 네. 개인. 네. 아니,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게 저는 바로 부분이 우리 지금 야당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에 자세에 일단을 보여준 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검증은 좋죠. 그렇지만 뭐 가장 포악한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 법조인이시잖아요. 무슨 죄가 될까요? 금방도 한 서너 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표기 맥락 위원장이 없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앞에 이제 논란들이 되니까 역사관에 대한 논란들이 쭉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온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죠. 그런 거를 왜 문창국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네. 왜 그 박지원 의원의 말만 그렇게 취지를 다 이해해서 봐야 제가요? 됩니까? 저는 네, 그것도 언론에서. 전체 아니 다 지금 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한 박지원 거는 대표의 분명하잖아요. 네. 그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포악한 언어든 아니면 부드러운 언어든 검증 확실히 할 건 해야 되는 거 그냥 아닙니까? 진도 나가시죠. 뭐 그죠? 네. 박지원 의원께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예. 법사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 그러세요. 의원님은 그 문창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는데 아까 본인도 그러셨고 실제로도 보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 후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감싸지 않은 것을 보고 뭐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속 시원하게. 마지막에 뭐 거기에 저까지 넣는 거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하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그 원칙의 화신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재가를 안 한 것이요. 그렇죠. 임명동의안 재가를 그렇죠. 안 한 것.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여론에 굴복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거를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어야죠. 예. 보내서 청문회는 적어도 해봤어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본인의 해명에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는지 보고 네. 또 얼마나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표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현주 의원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그 보내지 않고 모르겠어요. 이제 자진 사퇴를 했으니까 네. 뭐 철회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자진 사퇴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우리 이런 보수 외국 세력은 좀 당장은 이렇게 흥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야당을 찍겠냐 이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네.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 당장 7월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그럼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네. 조강지처가 한번 이 토라지면 그 마음 돌리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앞으로 이 토라진 보수의 마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은 몇 배이 더 힘든 이 난관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를 청문회를 열면 됐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제가 답답한 제가 겁니다. 지금까지 느끼기에는요. 박근혜 정부의 주요한 결정들은 뭐랄까 보수의 가치, 보수의 이념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인사도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가 그러면 이것을 판단을 주도한 것일까? 누가 조언을 한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뭐 그 내부에서 있는 일까지 뭐 알 거는 아니고요. 예. 뭐 그건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쨌건 잘못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선은 임명을 한 것 자체 그리고 검증이 소홀히 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인사청문회 그 요청안에 대해서 재가를 하지 않고 늦게나마 여론의 귀를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그때 새누리당 안에서도 상당수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 국회에서 표결이 통과가 된다고 이렇게 낙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70% 정도가 반대를 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치 국민과 국회를 상대, 국회 전체를 여당까지 합해서요. 전체를 상대로 마치 기싸움을 하듯이 요청안을 보냈을 때 이게 통과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부결됐을 때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요. 정치적 부담을 입게 되고 또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그 이후에 이미 상처를 많이 입은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로서 그 적폐를 뭐 정산한다든지 국가 개조를 하기에는 현저하게 자격 미달이 되겠죠. 여론이 때로는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따르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래서 우리 이현주 의원하고 이 토론하는 거가 사실 좀 예. 여기 열심히 나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뒤늦게나마 그 여론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잦은 사퇴가 돼서 문창극 씨가 지금 뭐 인사청문회도 안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 의원은 이게 다행입니다. 그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현주 의원처럼 하는 게 아주 인간적이고 저는 너무 띄워주면 제대로 저한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뭐 꼭 띄워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야당에 많이 계시다. 대표를 하시는 분마저도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언제 인사청문회 거부했냐 보내지 그랬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그거 너무 보니까 좀 이제 그 좀 염치가 그거는 없는 이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님은 다행히 대통령께서 제가 요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부터가 불만이 있다라고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팩트를 분명히 짚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부 인사청문회를 안 한 것 자체가 완전히 순전히 야당 마치 대통령이 제가 요구안에 그 요청안에 제가까지 다 해서 왔는데 야당이 버텨서 안 한 것 같이 그렇게 또 왜곡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데 거. 제 기억에도 야당 대표들이 야당 대표들께서 청문회에 오게 되면은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한 것은 분명하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미 국회 검증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 전에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분명히 하시긴 하셨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해서 오면 예. 그것은 그 다음 절차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사실은 한다 안 한다 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로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제가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보내지 마라. 야당에서는 이거 뭐 할 필요 없다. 시간 낭비다. 지명 철회라는 얘기도 몇 번이나 했었고요. 예. 당 공식 그 논평에도 나왔어요. 지명 철회하라고. 예.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그 무슨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열리기만 하면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후보자 같았으면 안대희 그 전 대법관처럼 했을 겁니다. 에이 나 그냥 안 할란다. 뭐 무슨 뭐 나라도 구해야 되고 뭐 다 국가도 개조하고 해야 되겠지만 내가 뭐 이제 와가지고 그 정말 망신을 당하고 서서 공개적으로 그러겠냐? 그냥 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문창극 후보도 지명되고 나서 그런 수모를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며칠 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사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는 본인이 무슨 그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까지 됐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자기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그거는 김 의원님은 그 네. 문창 후보자의 그 논란이 됐었던 역사관과 그 뭐 일본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좀 설명 좀 네, 해주시죠. 네. 왜 그렇게? 그것까지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네. 하여튼 간에 이제 제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여론의 부담을 업고도 인사청문회는 열린다. 예. 그럼 이제 열리잖아요. 그럼 본인은 해명할 거고 야당 의원들은 좀 이제 막 공세적으로 나서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런데도 이제 본인이 해명했을 때 국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거는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 아무리 그래도 라든가 아주 극적으로 또 괜찮은 분이었는데 좀 오해를 받았구나 할 수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예. 그럴 가능성은 저도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며칠 이제 청문회를 한 다음에 본인이 나는 이제 내 할 말은 다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마땅치 않아 주시고 또 야당에서 저를 너무 많이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나는 저 자리에 뜻이 없습니다. 나는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친일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제 정말 이 본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서 멋있게 던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청문회까지 그러면 다 그 하고. 본인도 그렇게 억울하게 매도당하지 않고 뭐 우리도
우리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처럼 뭐 중간에 뭐 원칙을 바꿨냐는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예. 뭐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게 이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차피 그렇게 해서 그만두실 거 왜 청문회까지 열고 그렇게 시간을 또 끌면서 그때 가서 또 다시 또 총리 임명하고 꼭 그렇게 된다는 건 국민들 아니고. 입장에서 본다면요, 네. 굉장히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은 제가 그냥 짐작 내지는 그냥 의혹입니다만, 뭐 사실은 불거진 게 친일에 대한 문제, 역사관에 대한 문제 이런 거지만 예. 또 굳이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들어가면 그것만 검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얘기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에서 물러나시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도 더 낫고 대통령의 어떤 국정 부담에도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요. 예.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된 지 2년 이제 지났는데 예. 인사청문회를 10번 했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청문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아니 그건 제가 네. 그때부터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그 장관 예. MB 정권 때 정부의 그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반. 아, 그거는 1년 청문회 1년 반인데 미국은 거의 대통령 그 임기와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할 싶은 일이 건데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은 사실 청문회는 더 기피하고 한 2, 3개월 전부터 그 거의 수백 개 항목에 대해서 사전 그 질문지 다 보내가지고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하는데 대신에 이제 한 번 임명을 하면 오래 가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 국정 책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중간에 이렇게 앞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그 내부의 또 역학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그 일을 하라고 간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거 이번에 지방선거 때 많이 느꼈는데요. 마치 경력 관리하러 가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제대로 돼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가 너무 많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아예 총리나 장관 다음에 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놔야 돼요. 항상 청문회를 해가지고 마치 비례대표처럼 1번, 2번, 3번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에 몇 달씩 걸려가지고 검증해서 미리 순번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 사람이 나와서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런 국정 공백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 그거 굉장히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내각제에서는요, 그 섀도우 내각이라는 게 있어서 야당들도 거기에서 섀도우 내각으로 차관급의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정권 교체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내각제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 내각에서 차관들, 예를 들어 초선들 같은 경우는 차관급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이 이렇게 수시로 교체돼도 일의 영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많이 제도화돼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님은? 20 몇 년 전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아, 그때 무슨 직책이 뭐였죠, 김 의원님? 저는 검사, 초임 검사. 법무부 검사, 법무부 소속 아니 검사. 그냥 초임 검사, 모든 검사의 그 가장 예. 그 지휘 감독하는 상관, 법무부 장관으로 1992년도에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22년 전에 이미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예. 지금 비서예요, 비서. 네. 그중 비서 중에 좀 높은 사람이지만 그렇죠. 지금도 비서예요. 예. 언제 한번 만나 뵀더니 예. 야, 이 나이에 이제 비서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요. 법무부 장관에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비서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비서는 비서일 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사 이런 뭐 일이 터질 때마다 비서실장에게 자꾸 책임을 지우는데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비서일 뿐이고 그 양반이 뭐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사실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리나 장관처럼 나와서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뭐 물러나라 뭐 하는 게 뭐 저 정치적으로 공세 마땅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비서실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그 의중을 제일 잘 받들어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 여당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자꾸 비서실장을 가지고 그러는데 인사위원장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인사위원장. 제 생각에는 인사위원장. 모든 것을 다 네. 심부름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사위원장. 그런데 심부름하는 그것은 거죠. 그것도 참으로 심부름하는 뜻밖인 게 네. 제가 여당 의원 같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책임 그 공세를 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예. 그 인사 책임을 졌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묻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김기춘계인가요? 말씀하시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만나시기도 하고 김기춘 실장하고 친하신 모양인데요. 한번 만나서 아, 그 저 계획으로 그때 또 그 계획으로 상관으로 있으셨다고 하니까. 개파에 소속돼 근데 저 있거든요. 이번에 한 가지는 또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분이 인사위원장을 겸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추천도 본인이 하시고 검증도 본인이 하신 거예요. 물론 실무적인 건 밑에서 했지만 이제 책임자 자리에 계셨던 거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셀프 검증을 하신 건데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검증을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아니, 또 그리고 저는 다른 게 뭐 문천식 하나 더 제가 아직 의 말씀을 더 해야 돼. 검증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러 예. 가지가 문제 김기춘 없었다.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그 전부터도 이 뭐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면면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사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하다 이런 것까지 드러났고요. 또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장차관들이 대통령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 대통령 때도 그랬을걸요. 네, 아니 과거 그러니까요. 대통령 그래서 때도.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비서실장한테 지나치게 의존을 한다든지 네. 혹은 이렇게 소통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 이 시스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만약에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깊이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이 각설하고 시간에 나만 아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나만 아는 이야기. 김진태 의원의 나만 아는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껏 얘기했더니 순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안 하시나 순도를 했더니 높이셔야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데 예. 야당 의원이 이번에 같이 갔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초대해서 인터뷰했습니다. 아, 20분 그 동안. 전순옥 의원. 전순옥 의원.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럼 또 열심히 얘기해도 나만 아는 얘기가 아닐 수가 아니, 혹시 있겠는데. 모르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그게 모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전에는 항상 여당 의원이만 이렇게 이제 가니까 그래서 초청은 안 했던 게 아니고 예. 전부터도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야당에서 좀 이제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를 좀 이제 꺼려 하다가 이번에 전순옥 의원이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 전태일 열사의 그 열사의 동생이죠. 여동생인데 예. 보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 의원도 갔다 와서 그 소감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뭐 힘들어 하시더라, 열심히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봐서는 그런 걸로도 다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니까 네. 혹시 나중에 이현주 의원도 한번 대통령 거기 같이 수행하고 싶으면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당에서 찍어줘야지 간다던데요. 당에서 대표들이 당신이 좀.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나만 아는 이야기 이게 뭐 저만 아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또 예. 말씀을 하셔서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중진들의 핵이니 뭐 올드보이의 기한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손학규 전 대표께서 보통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 경기도지사도 지내셨고 그래서 예. 이제 수원 쪽에 많이 거론이 돼서 사실은 이제 본인은 뭐 어떻게 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고 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또 어떻게 그 팔달이 저희로서는 좀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남경필 의원이 있었던 네, 거. 오랫동안 예. 또 다져오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당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물들은 어려운 지역에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돼서 네. 지금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거리인데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 얘기에 손도 네,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알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본인한테 아직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걸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전에 그 분당 그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 나가서 예. 뭐 네, 다행히 강준석 이겼죠. 대표랑 그래서 했을 야, 때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데만 힘든 데만 골라서 이렇게 가시는가. 근데 여하튼 간에 만약에 거기로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대단하신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수원 팔달 남경필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현주 의원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저도 들은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각설하고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